과방위의 국감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R&D 예산 관련된 거고 예. 하나는 언론 장악과 관련된 음. 수많은 방통위 관련 인물들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예. 뭐 제일 중심에는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과정들을 이제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장관 예. 혹은 뭐 감사원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 뭐 예. 이런 정도 한두 사람이 타겟이 되는데 예. 저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동관 위원장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동관 씨죠. 위원장 아니니까. 예. 사퇴했죠. 그러나 우리는 네. 뭐 박문진, 방심위, KBS 있죠. 이사회, 맞아요, EBS 맞아요. 이사회 너무나 많은 분야의 탄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랬었죠. 한 중간이어서 예. 내용이 굉장히 좀 많고 헷갈리기도 맞아요. 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동관 씨가 탄핵이 됐으니까 네, 네. 이제 끝났겠지 하는 사퇴를 했으니까 바람- 탄핵은 안 돼. 탄핵을 그치, 안 탄핵은 안 되고 예, 사퇴를 해버렸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 끝났겠지 하는 마음의 바람은 갖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또 김홍일 맞아요.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떡하니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KBS 박민 사장도 여전히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KBS의 수신료가 시청률이 예, 계속해서 떨어져가고 떨어지고 있다고 있죠. 제가 기사를 예,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어디까지 바닥을 칠 건가. 그래서 이것도 좀 심각하고 예. 또 방심위에 있는 류일임 위원장은 그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하는 데가 예, 방심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200명의 직원 가운데 150명 정도가 연서명을 해서 예.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과방위 예. 특히 이 방송 관련된 것은 여전히 화약고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홍일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이에요. 그만두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개의 직책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결정적인 게 있으면 도로 권익위원장으로 가겠다는 거겠죠, 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뭐 말이 네. 안 되는 게 여태까지 이 정부에서 한두 개가 아니긴 했지만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홍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권익위에서 예. 방송 장악 관련 TF를 운영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전현희 전 위원장이 뭐 네, 그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될 때, 네. 그다음에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됐다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랬죠. 이제 그 과정 또 김석환 이사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권익위에서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임 수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기본적 소스는 권익위에서 다 나온 거고 맞아요. 김홍일 위원장의 작품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이분을 앉힌 것도 권익위에서 이미 방송 탄압과 관련된 것들을 해왔으니 그 실력을 이곳에서 직접 해라. 다 발휘해라. 방통위에서 권익위가 했던 일까지도 다 같이 해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방송에 관해서 전혀 경력이 없잖아요. 없죠. 검사만 하신 거고. 그럼요. 근데 어떻게 방통위원장?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뭐예요? 예. 소년으로서, 어려운 환경을 네. 뭐잘 오죽 버텼다. 방송통신과 없으니까. 관련해 할 게 없으면 그 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분 보니까 그 정관 예우라고 그러죠. 네.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로펌에 가서 엄청난 고문 변호사로서 고문료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회 이사를 여러 군데서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예, 문제로 예, 예,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부산고검장을 퇴직하고 나서 세종 로펌으로 가게 되는데 예. 5년 동안 무려 급여가 20억입니다. 와, 20억. 엄청나네요. 상상도 안 되는 예, 예, 금액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 했던 업무 분야가 기업 형사 분야거든요. 이건 뭐냐면 소위 이제 회장님 일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예. 것이 주로 이 기업 형사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거를 맡았기 때문에 예. 뭔가 이 강력 그 후보자가 이제 강력통이다 보니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검찰에게 무언가 이게 힘을 좀 작용하고자 가능성이 있죠. 하는 의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들어서 네. 그 20억만큼의 값어치를 무엇을 했는가 그런 로펌 세종에서 뭘 했는지를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18년 이후에 오리온하고 계룡건설에서 네. 사회이사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때도 5년간 5억 6,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예. 그 당시 그 기간 동안에 계룡건설이든 오리온이든 뭐 별 뭐가 없고 네, 예. 그랬으면은 그냥 사회이사로서 그냥 뭐 일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 기간에 예. 계룡건설 입찰 비리 사건이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오리온은 부회장이 횡령 혐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관을 불러서 사회이사 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범죄를 일정 부분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것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예. 그러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뻔합니다. 또 또 자료 안 안 내겠죠. 주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언론인들 또 조사하겠죠. 그러겠죠. 허위 사실 유포라고.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언론과 국회는 무슨 검증을 하라는 겁니까? 자료를 주든지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몰아가지를 말든지. 예. 그 완전히 저희가 요새 그 서울의 봄 네, 얘기들 영화.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군홧발로 입을 틀어막았다면 지금은 검찰의 권력으로 입을 다 틀어막고 있다는 그럼 것으로밖에 볼수 보이지 있죠. 않아요? 네, 네. 아니 언론사 이제 우리 최준봉 교수님 네, 잘 네. 아시겠지만 언론사가 또 예. 기자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없었어요. 있었냐고요.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냥 일상화됐어요. 일상화됐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아마 세계 언론인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대한민국 상황을 통탄할 그렇죠. 겁니다.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군사 독재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네. 한번 최고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박 후보가 BBK 네, 의혹으로 그랬었죠. 대선 당시에 굉장히 예, 뜨거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대선을 2주 앞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죠. 하거든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김홍일. 이 김홍일 예, 예, 이분이시고 더 웃긴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두 달 후에 훈장을 황조 근정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훈장을 받을 때는 공정 요지를 쓰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요지를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으니까 네. 보니까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가 공정 요지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BBK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죄 받았고 그렇죠. 다 감옥에 네. 생활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민주당 안에서 검사 탄핵도 하고 검찰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그 TF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그에 대한 죄의 대가들을 어찌 됐든지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맞습니다. 사람을 다시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러나 이 검사들은 분명히 잘못된 그 조사를 했는데 혹은 봐주기 수사를 한 게 했는데? 명백한데 아무런 뭐 조치- 처벌을 안 받잖아요. 예. 네. 제 식구 감싸기. 오히려 예. 저 정관예우로 돈은 엄청 많이 벌고 그렇죠.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앉히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를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뭐 네.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뭐 방송이나 통신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되고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외한을 거기다 앉혀놓고 자기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 맞습니다. 탄압해라 이 정도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그래서 하는지 저는 이 모르겠어요. 정부가 실력도 참 없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사 참사의 1단계 원인 제공은 한동훈 장관이고요. 예. 왜냐하면 인사 검증을 다 거기서 그렇죠. 한다고 거기서 하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합작으로 예. 이 정부가 1년 반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사 참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있죠.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 정부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서 심지어 이 김홍일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보수 언론에서도 예, 맞아요. 반대했었어요. 비판했었어요. 예, 예. 왜 또 검사냐? 왜 또 검사냐? 예, 맞아요. 그런 예, 얘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그 이동관 후보자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네네.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MB 시절 그랬었죠. 사람을 다시 써야 되냐. 차라리 지금 새로운 윤석열 라인의 누군가를 예, 예. 하면 모르겠다. 막 이런 비판을 했는데 했었죠.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나가서 예. 이동관 씨는 그래도 방송통신과 관련된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신이기도 하고. 예. 근데 김홍일 씨는 전혀 그런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럴까. 혹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정말 안 믿는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분열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중심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못 믿겠다. 김기현도 못 믿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그런 거죠. 정치인도 나는 믿지 못 믿죠. 않는다. 네, 그러니 내 사람으로 맞아요. 꽂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예.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